7월 1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3% 상승한 3202.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4% 하락한 799.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퀀타매트릭스, SGA, 텔콘RF 제약, 이닉스, CTK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탈플라스틱 테마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힌 가운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기점으로 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제주국제환경 플러스 포럼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CTK는 화장품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CTK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인 CTK 바이오 캐나다가 미국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육물산은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회의는 10월부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며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화장품과 면세점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기업들은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나증권은 펌텍코리아와 코스맥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케어제는 코글루타이드가 중동과 북중미 시장에 진입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글루타이드는 펩타이드 기반의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최근 레바논 보건당국으로부터 코글루타이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등록받았으며 멕시코 제약사와도 5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애경산업은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수전 흥행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스튜디오 미르는 콘텐츠 기업으로 한한령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특징주가 붙어주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중국 기업과 함께 인기 애니메이션인 나의 붉은 고래를 공동 제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퀀타매트릭스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직전 언론을 통해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퀀타매트릭스가 수주한 국책과제는 소량의 혈액만으로 감염균을 확인하고 항생제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의 자동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인데요. 총 연구비는 71억 원이며 이 중 57억 원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텔콘RF 제약과 AB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AB온은 최근 단백질 표적 항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총 13억 달러이며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AB온이 4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AB온의 최대 주주인 텔콘 RF 제약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텔콘 RF 제약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계약 기간이 자동 갱신되면서 계약 내용이 정정되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올해 7월 1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계약이 1년 뒤로 갱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닉스와 뉴트리, 인베니아, 산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맥은 언론을 통해 세종텔레콤이 운영하던 5세대 특화망 사업을 양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수를 통해 조선과 건설, 대학 캠퍼스, 공장 등 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스맥과 세종텔레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에너지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의 핵심 설비 분야에 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초기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 설계 지원을 수행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강원에너지의 관계자는 의미 있는 첫 번째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CTC를 비롯한 물류 및 해운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수부의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북극 항로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서 드러난 바닷길인데요. 북극 항로는 기존의 항로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송 기간도 짧고 물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진해 신항 개발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물류 및 해운 기업들이 정책 수혜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TK케미칼은 대한해운의 관계사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TK케미칼의 이동수 대표가 대한해운의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철강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철강업계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철강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 증권사들은 리포트를 통해 현대제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철강을 감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현대제철의 이익 회복을 방해했던 요인들도 제거되었고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현대제철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여전히 철강업계의 압박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녹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 속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녹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이녹스는 지주사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어랩스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제스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커넥티드 케어 사업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케어랩스가 헬스케어 기업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커넥티드 케어 사업이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제스는 미국 내 500여 개의 병원과 70여 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간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고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알려졌어요. 인수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케어랩스는 굿닥과 바디톡 등의 어플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J를 비롯한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7월 23일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 등의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개정을 통해 상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란 기업에서 이사를 뽑기 위해 투표를 진행할 경우 뽑아야 하는 이사의 머릿수만큼 주주들에게 표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표는 한 명에게만 몰빵할 수도 있고 분산해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 중인 주식 한 주당 한 개의 표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의 입맛대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집중투표제가 시행된다면 소액주주들도 이사회 구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지주사 중에서도 CJ는 자회사인 올리브영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올리브영의 매출을 견인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KCTC, 2위는 동양철관, 3위는 동방, 4위는 LG엘로비전,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한국화장품, 8위는 대한항공, 9위는 하나생명, 10위는 SK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KCTC, 한국화장품입니다. KCTC는 물류기업이며 한국화장품은 화장품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위는 에코플라스틱, 3위는 MDS테크, 4위는 스맥, 5위는 우리기술투자, 6위는 코리아나, 7위는 사이닉솔루션, 8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9위는 SGA솔루션즈, 10위는 세린비엔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맥, SGA솔루션즈입니다. 스맥은 세종텔레콤으로부터 5세대 특화망 사업을 양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SGA솔루션즈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현대차, 6위는 카카오, 7위는 대한항공, 8위는 KCTC,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물류기업인 KCTC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사이닉솔루션, 2위는 우리기술투자, 3위는 에코플라스틱,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GFC생명과학, 6위는 뉴키즈온, 7위는 스맥, 8위는 쿠콘, 9위는 미트박스, 10위는 삼육물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맥, 삼육물산입니다. 스맥은 5세대 특화망 사업 인수 소식이 있었으며 삼육물산은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